31번 보시면은요.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게 아닌 거 물어봤죠? 그럼 그냥 여기 가서 치세요. 여기 가서 컨트롤 뭐요? F. 그 다음에 3번에 임차 보증금 쳤더니 기타 비유동 자산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이렇게 종류 물어보면 그냥 열심히 치십시오. 컨트롤 F로.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32번. 다음 재고 자산 중 자가제조한 중간. 우리 중간을 뭐라 그러죠? 반이라 그러죠? 그래서 뭔 제품이요? 반제품. 끝. 뭐 이거는 설명하고 뭐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국어 시험이에요. 32번은. 33번은 요즘에는 안 쓰는 방법인데요. 일단 답 먼저 알려드릴게요. 답 4번이에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앞에 보시면 아까 제가 재무상태표라 그래서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하고 자본 이렇게 쓴 적 있었죠. 한번 요거를 계정식이라 그래요. 무슨 식이라 그래요? 계정식. 그래서 요 T를 T계정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T계정. 그래서 T자로 그리는 거를 계정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요렇게 하면은 계정식이라 그랬죠. 보고식은 이렇게 위아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가시면 보고서 작성하잖아요. 보고서 작성할 때 왼쪽 오른쪽으로 써요, 위에서 밑으로 써요? 위에서 밑으로 쓰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를 무슨 식이라 그래요? 보고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손익계산서는 계정식이 안 돼요. 왜냐면 손익계산서는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무슨 식만 가능해요? 보고식만. 그래서 나중에 그 계산식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 34번 틀리시면 안 돼요. 뭐 틀리면 안 된다고요? 34번 틀리시면 안 돼요. 주문은 거래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계약금 10만원 뭘로 줬죠? 현금 줬죠. 그래서 먼저 줬다 선급금, 그 다음에 현금 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5번은 답 2개예요. 그래서 요것도 컨트롤 F로 찾으시면 됩니다. 3번에 있는 해외사업 환산대라고 있죠. 그걸 요즘에는 해외사업 환산 이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고요. 외환차익은 컨트롤 F로 찾으면은 영업 외수익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그래서 거기 해외사업 환산대가 지금은 뭐라고요? 해외사업 환산 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식을 외워야 되는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거예요. 36번. 36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죠. 무슨 법이요? 정액법. 그래서 정액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뭐요? 내용 연수. 그래서 취득 원가 100, 잔존가치 얼마예요? 10. 내용 연수 몇 년이요? 5년. 그러면 18만원 나와요.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일단 공식이 기억나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내가 대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만 기억난다 그래서 무조건 맞히는 것도 아니에요. 대입할 줄 모르면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37번. 옛날에는 현금 등가물이라 그랬고 지금은 현금성 자산이라 그래요. 이게 옛날 문제다 보니까 용어가 좀 다른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라 그런다고요? 현금성 자산. 그래서 우리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요구
불예금,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이내일 때 라고 우리 외웠었었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맞고 3개월 이내 맞고 당좌예금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한되어 있으면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38번 또 보시면 다음 중 자동차세,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 나오면 세금과 공과예요. 이거 분개할 때 한두 번 적어드렸었는데 앞으로 나올 때마다 계속 적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네, 1번이 되시죠. 2번에 보시면 인출금이라고 있어요. 무슨 금이라고 있으세요? 인출금. 인출금은 개인 회사의 개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 인출금이라고 하고요. 가지급금은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회사냐 법인 회사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개인 회사는 네 돈도 내 돈, 회사 돈도 내 돈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회사는 회사 돈 막 갖다 써도 돼요. 그 대신 나중에 뭐만 잘 내시면 돼요? 세금만. 근데 법인 회사는 사장님이 회사 돈 막 갖다 쓰면 저기 가요. 큰 집. 왜냐면 법으로 법인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좀 놀랬었던 게 이건 좋은 일은 아니었었지만 예전에 그 호식이 2마리 치킨 사장이 한번 비서 관련돼서 좀 문제가 난 적이 있었죠. 그때 뉴스 보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원래 대부분 프랜차이즈는 법인이거든요. 근데 호식이 2마리 치킨은 개인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 멋대로 쓰려고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법인으로 안 돌린 거예요. 대부분 법인으로 돌리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개인이 세금 더 내요. 개인 회사가. 그래서 대부분 개인으로 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뭘로 돌리죠? 법인으로 돌려요. 뭐 덜 내려고요? 세금 덜 내려고. 근데 법인 회사의 단점은 회사 돈은 회사 돈, 내 돈은 내 돈 이렇게 되는 거고 개인 회사의 장점은 내 돈도 내 돈, 회사 돈도 내 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개인 회사가 더 많나요, 실제로? 어떤 거요? 법인 회사가 많아요, 개인 회사가? 법인 회사가 더, 그러니까 이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운영하냐의 차이인데 개인 회사의 최대 단점은 세율이 최고 세율이 45%예요. 그러면 이익이 100만 원이면 45만 원이 뭐예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50만 원 돈이 세금으로 나가요. 근데 법인 회사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 넘지 않으면 20%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세금적인 세이브는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나중에 회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인 같은 개인이 많아요. 회사는 법인인데 가보면 개인 회사 같은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 세금 덜 내려고 바꾸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9번에 가공비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 이거 외운 적 있었죠?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가공원가 또는 무슨 원가요? 전환원가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간접비. 솔직히 뭐 우리는 법인 개인이 중요한가요? 내 통장에 많이 찍히냐 적게 찍히냐가 중요하지. 법인 개인이야 어차피 뭐 사장님 관련된 거고 나야 그냥 내 통장에 얼마 찍히냐. 그래서 가공원가는 노무비 얼마예요? 30. 간접비 55하고 얼마 있어요? 40. 그래서 다 합쳐서 125만원.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제조 간접비. 우리 제조 간접비는 이렇게 구해요. 간접 재료비 더하기 간접 농업비 더하기 간접 경비.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다음 중 제조 간접비로 처리하는 것이죠. 1번의 임금. 임금이 뭐예요? 네, 임금이 말 그대로 월급 얘기하는 건데 우리 월급 받는 사람 하나만 일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간접비 그러면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임금 밑에다가 삼각형 그리세요. 삼각형이란 얘기는 직접도 있고 뭐도 있다? 간접도 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X. 왜냐하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사무실이잖아요. 공장하고는 연관성이 없죠. 그래서 X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력비. 전력비가 전기거든요. 일반적으로 전기는 혼자 쓸까요? 같이 쓸까요? 같이 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의 원재료비. 우리 재료는 하나에만 들어가는 재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 군데 들어가는 재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원재료비 밑에도 삼각형. 그러니까 삼각형의 뜻은 뭐냐면 애매한 거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X는 확실히 아닌 거. 동그라미는 확실히 뭐 한 거예요? 맞는 거. 이렇게 푸는 것도 문제 푸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잘 못 골라내잖아요, 초반에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 다음에 41번 변동원가 앞에 보세요. 우리 총변동비는 뭐한다? 증가한다.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이렇게 식으로 기억이 나야 돼요. 거기 보시면 조업도가 증가해도 단위당 원가는 변함이 없죠? 일정이니까. 그 다음에 재료비는 변동비 맞아요. 왜냐하면 재료라는 거는 많이 쓰면 많이 나오고 적게 쓰면 적게 나오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변동원가는 일반적으로 단위당 변동원가의 조업도 맞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총은 뭐한다? 증가한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일정하다. 맞죠? 그러니까 4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일단 옆에다가 적든가 아니면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든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2번. 그래서 42번 보시면은요. 다음 자료에 의한 제조 간접비는 얼마인가? 그래서 우리 제조 간접비는 거기 보시면 직접 재료비는 아니죠? 직접 농업비도 아니에요. 기계감가 삼각비 맞고 공장 임차료 맞고 사무실 임차료 아닙니다. 판매 수수료도 아니에요. 공장 전력비 맞아요. 그래서 43만 5천원.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다음 것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43번 보시면 개별 원가 계산이죠. 무슨 원가 계산이요? 개별 원가 계산. 그래서 보시면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은 비싼 거, 그 다음에 종합은요 저렴한 거,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무슨 생산?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공정하고 완성품 무슨 양? 환산량.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그 다음에 누가 중요해요? 기말제공품. 그래서 결론은 거기 보시면은요. 소품종 개별 방식이라고 써있죠. 여기 보세요. 소품종은 종합이죠. 개별은 개별이죠. 얘 삼각형이에요. 뭐라고요? 삼각형. 얘 답 아니에요. 참고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주문식. 주문은 맞죠? 그래서 얘는 X. 그 다음에 공정별. 공정은 종합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개별이 아닌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얘는 종합이잖아요. 이거 1번 선택하신 분은 어떻게 보면 이거 내신 분의 함정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공부가 아니고 시험이잖아요. 시험 문제는 이상하게 우리가 애매하게 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찾으실 때 완벽하게 아닌 걸 찾아야 돼요. 틀린 거 찾으라고 나오면. 그래서 거기에 지금 43번 보시면 다음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항상 찾을 때에는 가장 못한 걸 찾는 거예요. 거기 지문에 없어도 가장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44번. 부가가치세는 생산자가 부담하고 소비자가 납부하는 직접세 아니에요. 무슨 세예요? 간접세예요. 그래서 우리 외울 때 간접세 맞아. 직접세 아니야. 외웠었잖아요. 그래서 1번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인세는 저희 나중에 배우는데 인세는 소득세예요.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세의 뜻이 뭐냐면 인원수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회사를 들어갔는데 나는 혼자 살아. 근데 옆에 사람은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어. 그러면 내는 세금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소득세는 인세거든요. 인원수가 많으면 적게 내고. 왜냐면 세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원이 많으면 돈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자? 세금을 덜 내게 해주자. 그러면 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혼자 살아도 많이 쓰는데요. 알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가족이 많으면 더 많이 쓸 확률이 어떻죠? 높죠. 그래서 세법을 만들 때, 소득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인원수가 많아. 그러면 세금을 적게 냅시다. 왜요? 돈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혼자 살아.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냅시다. 왜요? 가족이 여러 명인 사람보다는 돈을 덜 쓸 확률이 어때요? 높잖아요. 이제 이거를 누가 싫어하냐면은 저기 뭐냐 혼자 사시는 기자님들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1월 달만 되면 소설 쓰세요. 무슨 소설 쓰냐면 왜 혼자 사는데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이런 소설을 쓰세요. 네.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저기 지금은 없어진 그 예전에 그 김구라 씨 나왔던 썰전 네, 거기에서 패널로 나오신 분이 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자들이 혼자 사는 것 같다고. 네. 연말정산할 때만 되면 혼자 사는 얘기를 A씨, B씨, C씨 이래갖고 막 만들어요. 네. 근데 누가 봐도 거짓말이야. 왜냐면 요즘 분들 중에서 과연 돈 버는 거에 7, 80%씩 모으는 사람이 몇 프로 되겠어요? 7, 80%씩 쓴다 그러면 이해를 해도. 네. 왜 통장에다 돈 모아놨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거는 기자들이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세법은, 아니 원래 돈은 벌었으면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안 쓰고 묶어놨어. 그러면은 안 썼으니까 묶어놓은 만큼 뭐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법 자체가. 그래서 세금 적게 내고 싶으시면 많이 쓰시면 돼요. 원래 그래요. 세법이. 그 다음에 3번 정답 3번입니다. 그리고 우리 증빙에 4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그러니까 요즘 기자들은 그냥 저도 기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 안 하고 그냥 막 써요. 옛날하고 좀 달라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강생분 중에서도 그 뭐냐 신문사에서 격리직원 하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협박해서 돈 번대요.
뭐 하나 걸리면 가갖고 협박한대요. 쓸까요? 아니면 광고 주실래요? 진짜로. 요즘 돈 많이 벌죠. 왜냐면 걸리면 이슈화 시키면 끝나니까. 요즘엔 옛날하고 다르게 이슈화도 빨리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 번다라고. 근데 뭐 내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 다 믿지 마시고. 근데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수출은 면세가 아니고 뭐죠? 영세예요. 뭐예요? 영세. 그래서 틀린 겁니다. 4번은 면세가 아니고 영세예요. 그 다음에 45번 거기 빈 공간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과세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세표준은 매출 공급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뜻이 뭐예요? 부가세 포함 별도. 공급 대가는요? 부가세 뭐요? 포함. 정리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과세표준 그러면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공급가액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액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 긁을 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무이자 몇 개월이에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왜요? 내가 만약에 6개월 하고 싶어. 근데 6개월은 무이자가 아니야. 그러면 이자만큼 내가 돈을 더 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것도 세금 냅니다. 그 다음에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반비, 대가로 받았으니까 세금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하면 면세는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래서 과세표준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 매출 공급가액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급가액에다가 몇 프로 곱해서 세금 내죠? 10% 곱해서 세금 내죠. 왜냐면 우리 부가가치 세율은 몇 프로예요? 10%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하면 면세는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 다음에 46번부터 몇 번까지 숙제예요? 60번까지.